안녕하세요. 국어 가르치는 장종수입니다. 동대구역어 2학년 설명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2020년까지 어머니께서 저에게 학생들 맡겨주시고 저와 함께 공부를 열심히 했죠. 2021년에는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원래 같으면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저와 함께 대화를 해나가면서 진행을 해야 맞으나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촬영본을 보내드리겠고, 혹시 저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여쭤보시고 싶은 질문 있으신 분들은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동대구역어 1학년이 일단 어땠는지 한번 돌이켜 보도록 하죠. 2020년의 동대구역어 1학년은 어떠했나요? 일단 코로나를 빼고 얘기할 수 없겠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학원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비대면 수업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죠. 저희들은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대면 수업만큼의 퀄리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최대한 많은 노력을 했고요. 수업을 했고 숙제 검사도 완벽하게 했으며 시험도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시험을 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물론 대면 수업만큼의 만족도를 어머니들께 못 드렸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나름의 장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제대로 듣지 못한 부분은 영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그 영상 보면서 또 듣고 또 듣고가 가능했고요. 그리고 학원에 와서 질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애들이 저에게 시시각각 24시간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 질문을 10개씩, 20개씩 막 카톡이든 밴드든 뭐로든 막 던져줬어요. 그러면 저는 그 질문들을 다 대답해주면서 오히려 좀 여자애들이라서 소심해서 저한테 질문을 잘 못하는 친구들도 질문을 꽤 많이 해주었고, 저도 그런 점에 있어서 아이들이 공부를 나름대로 오히려 또 대면 때보다 열심히 하는 측면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시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결국 모의고사가 갈랐다고 생각을 해요. 첫 시험부터 마지막 시험까지 모의고사 범위에 나오는 것들을 동대구역어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수업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서도 모의고사 범위를 서술형 문제로까지 만들어서 어렵게 출제하는 경향이 있죠. 저는 이 모의고사 지문에 최대한 대비를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모의고사 교재를 따로 내기도 했고요. 모의고사 수업을 2번에 걸쳐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자부합니다. 모의고사 지문에 해당하는 문제 그 어느 학원보다도 많이 줬을 겁니다. 각각 지문에 대해서 문제 몇백 개씩 나갔으니까요. 물론 그러한 문제들을 제가 다 풀라고 강요는 안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그것도 다 푼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매 시험마다 이 어떤 인원 전체에 대한 비율로 따지면 꽤 많은 학생들이 1등급을 받아왔다는 거, 제가 자부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앞으로도 믿어주셔도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동대구역어 2학년의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제가 올해 동대구역어 1학년과 2학년을 함께 했기 때문에 잘 안단 말이죠. 자, 1학기는 문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물음표가 생깁니다. 올해는 2학기에 2학년들이 언매를 했어요. 언어와 매체를 했는데 일단 지금 그 계획표에 따르면은 올해 학생들은 2학기 때 화법과 작문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이제 계획표는 어디까지나 계획표이기 때문에 사실 그때 가봐야 합니다만 일단은 화작이라고 돼 있다는 점, 어떻게 보면 뭐 언매보다는 쉬운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내신 문제는 화작이 제일 까다롭기는 해요. 이 화법과 작문이라고 말하기 듣기 쓰기 영역이라 사실 뭐 그 수업 내용이 보면 정말 별거 없습니다. 뭐 말하기 예절 뭐 이런 거 나와요. 그 말하기 예절 보면 너무 당연한 말을 하거든요. 공손성의 원리, 공손하게 말해라.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말은 피해라. 뭐 이런 말들을 배우는데 문제는 그 당연한 것들을 헷갈리게 문제로 내다 보니 완벽한 암기를 필요로 하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이 화작이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경향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2학기 얘기를 지금 벌써 다 해버리기에는 딱히 공감도 되지 않고 그때까지 뭐 이게 막 기억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1학기 문학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고 오늘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기 문학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렵습니다. 이 동네 문학 시험 중에 제일 어렵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광남고, 건대부고, 동대부여고, 대원고 2학년들 다 맡아서 했었거든요. 동대부여고 2학년 문학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치사합니다. 선택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실게요. 이거 한번 보세요. 위 작품이 속한 상위 갈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5번 선택지 보시면 서사무가 가전 등도 같은 범주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다른 범주에 넣기도 한다.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A이기도 하지만 A가 아니기도 하다. 이런 선택지가 나와요. 문제입니다, 이건. 저는 이 문제 보고 처음에 어이가 없었어요. 와, 이런 게 결제가 되어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된다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지금 요 문제 푼 친구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2번, 3번, 4번 동그라미 쳐놓고 5번에는 건들지도 못했죠. 말이 이상하니까 애들이 이런 데서 멘탈이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결국 틀렸단 말입니다. 자, 요 문제도 보실게요. 고대 가요는 어쩌고, 향가는 어쩌고, 한시는 어쩌고, 병기체가 어쩌고 이렇게 해서 시조는 어쩌고 해서 고전시와 사이에 나오는 거의 모든 갈래를 지금 문제로 낸 상황인데 우습게도 고대 가요, 한시, 경기체가 같은 경우는 애들은 구경조차 못 해본 갈래입니다. 그럼 이거 어디 나오나요? 교과서 한 부분에 그냥 줄글로 이렇게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암기하지 않으면 사실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1번에 나와버렸습니다. 이 문제부터 흔들리면 계속해서 이 문제가 생각이 나고 그러면 뒤의 어떤 시험지 읽는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 보시면은 1번, 14번 다 틀려버렸네요. 다음. 자, 이런 문제도 보시죠. 서답형 1번 해서 자, 요 부분 모의고사 지문으로 나온 문제인데요. 동대모의고 2학년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또 나옵니다. 자, 근데 이것도 서술형으로 만들었고요. 조건이 굉장히 빡빡하죠. 조건이 3개가 있습니다. 요 조건을 못 맞춰서 틀리는 애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결국 점수를 다시 가르는 것은 모의고사와 서술형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처럼 서술형 모의고사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친구 보시면 이 문제도 틀렸습니다. 실제로 이 친구가 저한테 1학년 1학기 기말부터 수업을 들어서 이게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지였습니다. 꽤 고전했고 잘 보진 못했어요. 한 3등급 정도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 친구 2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서 2학년 2학기 기말고사까지 해가지고 2학기 때 전교 2등 해왔습니다. 제가 이 학원에서 일을 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기도 하죠. 저는 아이들의 성적을 굉장히 잘 올리는 편입니다. 아직까지 성적이 잘 안 오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저한테 수업 들으면서 아무래도 1년을 이미 맡기셨는데 성적을 안 오른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 친구도 한 학기는 안 올랐어요. 지금까지 안 올랐다고 해서 너무 불신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더 믿어주시면 아이들이 제 공부 방식, 제 수업 방식을 체화하고 있는 중이다 생각해 주시고 좀 더 기다려 주시면 결과 나올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흔들리지 않으려면 확실해야 합니다. 앞에서 봤던 문제 같은 것들 1번에 당장 헷갈리는 문제 나오면 흔들립니다. 흔들리면 뒤의 문제들에 계속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확실하게 공부를 하려면 절대적으로 저에게 믿음을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말이냐? 주간 테스트에 서술형 문제가 30개나 나왔다. 이 문제들을 다 외워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선생님이 시키셨으니 해야 한다. 라는 방식으로 저를 따라와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보통 주간 테스트 문제를 서술형 30문제를 내는데요. 서술형으로 안 내고 OX로 낼 때는 문제의 수를 엄청나게 늘립니다. 제가 이번 해에 어떤 반의 경우는 관동별곡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지문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OX 문제를 320개를 주간 테스트로 냈어요. 그런 문제를 애들이 받았을 때 반응은 극명하게 나뉩니다. 쌤, 이 정도까지 해야 하나요? 하면서 이런 애들 보통 이제 1, 2등급, 2, 3등급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이런 게 많아요. 지들이 원래 해봤을 때 이렇게 안 해도 성적이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막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하는 애들이 있고요. 성적이 좀 못 나왔던 애들이지만 선생님이 시키니까 그냥 군말 없이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점수는 후자들이 잘 오릅니다. 군말 없이 하는 애들이 오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제가 워크북을 시키죠. 워크북 뭡니까? 지문 나왔을 때 거기다가 다시 필기하면서 공부하라는 건데 이런 공부 방식에도 물음표를 던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안 던져야 오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시키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고 믿고 따라주는 애들이 성적이 오른다. 저는 그렇게 100% 확신할 수 있고요. 그거는 2학년 때 이미 올해에도 증명이 된 부분이죠.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4등급 받았던 아이가 그 학기의 기말고사를 1등급에 해당하는 등수를 받아왔습니다. 모의고사도요. 3월 모의고사에서 5등급 받았던 애가 9월 모의고사 1등급 받아왔어요. 광남고 2학년의 어떤 아이는 1학년 내내 4등급, 자기는 본인을 만년 4등급이라 불렀어요. 요번 독서 기말까지도 한 개 틀렸습니다. 이 친구가 1, 2학기를 다 1등급을 받을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죠. 본인도 몰랐으니까요. 저 믿고 따라와 주시면 제가 성적은 반드시 언젠가 보여드릴 수 있다는 거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교재 나가는가? 정규교재와 내신교재 모두 설명을 드리기에는 지금 이 시기는 아직 내신교재가 나올 시기는 아니에요. 3월부터 시작이니까요. 그래서 내신교재는 좀 나중에 제가 기회 있을 때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요. 정규교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1에서 7단원까지 나와 있고요. 여기에는 문학과 독서 그리고 문법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각각을 매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주 3시간 수업 동안 1시간씩 나누어서 문학과 독서와 문법을 함께 합니다. 국어는 원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문학 끝나면 독서, 독서 끝나면 문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학과 독서나 문법에는 끝이 없기 때문이죠. 자, 수능을 위한 독해력 향상 방향입니다. 수능은 독해력을 필요로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처음 보는 지문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애들은 보통 독해력이 없어요. 그런데 애들이 독해력을 발휘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들이냐? 예를 들어 BTS 팬인 아이들은 BTS 관련된 글을 읽을 때는 마우스 스크롤이 막 이렇게 내려가요. 왜?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글을 빨리 중요한 것만 캐치해서 잘 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독해의 잠재력은 누구나 갖고 있는 겁니다. 다만 수능에 나오는 지문들이 애들 입장에선 더럽게 재미없기 때문이 문제인데요. 그래서 저는 애들에게 독해력 향상을 위해서 일단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글들을 줍니다. 어떤 거냐? 요것도 보시면 힙합 아티스트 그레이와의 인터뷰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 읽으면 애들이 잘 읽어요. 그런데 이런 지문이 마냥 뭐 쓸데없는 지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당장 모의고사에서 볼 수 있는 그 화작 지문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사실 도움이 안 되겠죠. 여기 수능형 문제를 제가 직접 낸 걸 아이들이 지문을 읽고 풀면서 본인이 독해력이 생각보다 별로진 않은데 라는 어떤 자신감을 갖게 되고요. 이런 걸로 시작을 해서 단계별로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애들이 독해력을 향상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규 수업 때만 하는 겁니다. 내신 수업 때는요. 제가 주간 테스트를 엄청나게 빡세게 봅니다. 왼쪽이 질문지고요. 오른쪽이 답지예요. 30문제가 모두 서술형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라도 제대로 외우지 못한다면 애들은 반도 쓸 수 없어요. 완벽한 암기를 해야만 풀 수 있는 시험 문제를 저는 추구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원칙적으로는 아이들은 남아서 시험을 또 봐야 하고요. 뭐 다 보지 못했다면 시간 있을 때 학원에 또 와서 또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 관리 방안. 사실 학생들 수업만큼 중요한 게 관리죠. 관리의 주요한 내용은 수업과 과제와 클리닉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수업한 내용을 과제로 다시 집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요. 그 학습한 내용을 시험과 숙제검사를 통해서 클리닉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또 공지지요. 아이들에게도 밴드를 통해서 공지가 되고요. 어머니들께는 SMS를 통해서 그 수업의 숙제, 클리닉 결과 이런 것들을 공지사항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설명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또 길어져 버렸는데 사실 제가 어머니들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그래요. 지금도 막 되게 많이 빨라졌지만 하고 싶은 얘기 더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명회를 들으시고 부족한 내용 있으시면 저한테 다시 연락해 주시길 정말로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2021년도 저 믿고 보내주십시오. 제가 아이들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장동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